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제1회 모의고사 실기 파트 4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표준교재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36번부터 80번까지는 45문제 실기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36.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 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번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대화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1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번.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번.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5번이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대상자와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 3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이렇게 대상자가 얘기하네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번.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번.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하세요. 정답은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4번이 요양보호사의 무슨 반응?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해서 영감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죠. 이거를 그대로 감정을 공감해주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하기 전에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을 만져보게 한다. 3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4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 2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2번이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촉각이나 이런 것,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허용이 된다면 만져보게 하는 거 좋습니다. 1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하기 전에 신체 접촉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2번.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앞, 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4번. 지시대명사 사용하면 안 돼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거기에 물건이 있어요 하면은 그런 표현들은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번. 대상자와 걸으며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가 아니라 반보 앞에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문제 4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2.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이거는 어떤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일까요? 1번 시각장애, 2번 판단력 장애, 3번 노인성 난청, 4번 진압력 장애, 5번 언어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다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신 분이고, 그러나 시각은 괜찮으세요. 그러니 이런 시각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서, 그렇죠? 대상자에게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4번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3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3번이 식사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왼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을 밑으로, 왼쪽을 밑으로 간다. 2번은요, 왼쪽에 베개를 대면 안 되겠죠. 마비된 쪽, 불편한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4번은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렇죠? 5번 식후에 입안 오른쪽에 찌꺼기가 마비된 쪽이죠. 거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4.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를 제공한다. 2번이 입맛이 없는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통해 식욕을 증진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벼운 산보, 산책, 그리고 또 몸을 움직이는 거, 그것은 식욕을 증진시킨다 해서 입맛이 없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번 구토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번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번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 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1번이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반자위 자세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번 보시면 구토를 하면은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잠그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면 돼요. 3번 영양액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해야 되고, 4번 청색증이 나타나도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잠그고 보고하시면 되고요. 5번 주입 중 영양이 역류되면 제거하시면 안 되죠. 잠그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찬물을 마시게 한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번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 5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스스로 병기 위에 앉게 한다. 2번 병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다. 3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번 병기를 침대 난간에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3번이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도 녹거나 찌그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은 대상자 스스로는 간이병기 사용하는 대상자가 아니죠. 침상 배설을 하는 분들이 간이병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병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 아니고 4번 침대를 평평하게 아니라 침대를 올려줘서 배에 힘을 주게 하는 겁니다. 5번 내용은 아예 틀렸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6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 후 물 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 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이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4.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이동 변기에 앉힌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계속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종종 말을 걸어 불편한 게 없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가 아니라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3번 양쪽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지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 내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TV를 틀어놓는다든가 라디오를 켜준다든가 음악 소리를 틀어준다든가 해서 대상자가 배설 소리에 민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문제 48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3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4.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2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창문 열고 기저귀 교환하면 안 돼요. 추울 수도 있고. 3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하랬죠? 옆으로 눕히세요 라고 했습니다. 4번 둔부에 발적이 있다. 이거는 욕창 1단계를 의심할 수도 있죠. 이때는 보고하시고 욕창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지 연고를 발라주시면 안 되고요. 5번 바지를 내린 후가 아니라 면 덮개를 먼저 덮고 그 밑에서 옷을 벗기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번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번이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세면은 선생님들이 제거하시면 안 되고 보고하시면 되고요. 3번 수분 섭취 제한하면 안 되고 권장한다. 그리고 4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셔도 되는데 어디보다 낮게 아랫배보다는 낮게 방광보다는 주머니가 밑으로 가게 하시고요.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설명 잘 해주시면 됩니다. 누워있게 한다 틀렸죠? 그리고 5번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꼬였는지 확인하고 주머니가 너무 높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뭐라 그랬죠? 교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50번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윗니를 닦은 꺼즈로 아랫니도 닦는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춘다. 3번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실시하지 않는다. 4번 마비가 있는 경우 건강한 쪽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번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정답은 5번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5번이 입안 닦아줄 때 돕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뭐가 틀렸죠? 윗니를 먼저 닦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닦은 꺼즈로 아랫니를 닦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꺼즈를 사용하셔야 되고 2번 상반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거나 치아가 없거나 그리고 연하장애가 있는 경우는 뭘 한다?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 칫솔질이 아니라 입안 닦아내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4번 마비가 있는 경우 건강한 쪽 찌꺼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마비된 쪽을 보셔야 되겠죠. 문제 51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2번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3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번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귓속까지 닦아준다. 5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 5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5번이 머리 감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샴푸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번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번 샴푸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4번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샴푸를 발라준다. 5번 물과 샴푸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샴푸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3번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드라이 샴푸 같은 경우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예요. 그러니까 물을 사용한다 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어떤 제재랑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샴푸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이건 틀렸죠. 그리고 젖은 수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발 물 적신다. 5번도 물 적신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에 묻혀서 거품을 내고 이렇게 마사지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끝입니다. 문제 53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번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번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2번이 대상자의 발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이나 손,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오일, 로션, 수분크림 이런 거 발라준다. 좋아요. 그런데 예전 시험에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발라준다 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발가락 사이 같은 경우는 습해져 있을 경우 무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가락 사이는 발라주지 않는다라고 우리 오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제 54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번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 순서로 닦는다. 5번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말초에서 중심부로 끝에서 몸통 쪽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돼요. 2번은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야 돼요. 그리고 4번은 항문, 질, 요도 순서대로 닦아야 돼요. 5번은요. 손목부터 어깨 쪽으로 닦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 마비된 쪽 팔에 소매 끼우기. 나. 수액을 소매 안에서 밖으로 통과시키기. 다. 등 뒤쪽에 계단식으로 소매 접어놓기. 라. 건강한 쪽 팔에 소매 끼우기. 자, 여기 가나다라 순서를 제대로 나열한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정답은 4번 가다 나라. 우선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입히냐 벗기냐를 빨리 따지라 그랬죠. 입힌대요. 자, 입힌다 했으니까 어디부터? 임마. 벗건 임마라고 했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을 때는 어디부터? 마비된 쪽부터. 이렇게 벗건 임마, 뭐 임마라고 임마에오라 그랬죠. 그러면 입힌다라고 했으니까 마비된 쪽이 먼저, 가가 먼저죠. 그리고 등 뒤쪽으로 옷을 돌려서 소매를 미리 접어놔요. 이게 두 번째죠. 왜? 지금 수액을 맡고 있으니까 수액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안에서 밖으로 통과시키기.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쪽을 끼워주세요 해서 가다 나라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문제 이거 잘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렇게 베개의 위치가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머리 쪽에 수건이나 쿠션을 두고 복부 쪽에 베개를 하나 두고 그리고 발등 쪽, 발목 쪽에 또 쿠션을 하나 둬서 등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허벅지도 이완시켜줘서 보기 자세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오른쪽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나.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앉게 한다. 다. 머리 아래와 등 뒤를 지지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자, 가나다라 순서 잘 나열된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먼저 왼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휠체어를 옮기기 때문에 휠체어를 어디로 가져가요? 건강한 쪽으로 바짝 붙이죠. 그러면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이게 1번이에요. 자, 라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몇 번입니까? 1번하고 3번이죠. 그러면 둘만 비교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두 번째는 머리 아래와 등 뒤를 지지한다 해서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오른손,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한다. 이게 세 번째 순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어디에 앉습니까? 휠체어에 앉는다.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나아가 네 번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침대와 휠체어의 각도 A와 휠체어를 두는 대상자의 방향 B는 어떻게 될까요? 1번 45도로 두고 오른쪽에 붙인다. 2번 45도로 두고 왼쪽에 붙인다. 3번 45도로 두고 머리 쪽으로 붙인다. 4번 90도로 두고 왼쪽에 붙인다. 5번 90도로 두고 오른쪽에 붙인다. 정답은 2번 45도로 휠체어를 두고 그다음 건강한 쪽인 왼쪽에 휠체어를 붙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는 1번 오른쪽 다리 오른손으로 계단 잡고 왼쪽 다리. 2번 오른손으로 계단 잡고 왼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손 계단 잡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4. 왼손 계단 잡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 오른손 계단 잡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건강한 손으로 먼저 계단 손잡이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건강한 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가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팡이 없이 계단 올라갈 때 이거는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454페이지 표준교재 보시면 나와 있으니 지팡이 없이 올라갈 때, 지팡이 없이 내려갈 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60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 다음에 왼쪽 다리. 2번 오른쪽 다리, 보행기,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5번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약한 다리,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동시에 가고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가 마지막에 온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복지용구 중에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번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번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번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1번이고 또 방수 패드가 안에 부착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62번. 복지용구인 목욕 리프트를 선정 및 사용할 때 적절한 것은 1번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이어야 한다. 3번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5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는 사용할 수 없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이 목욕 리프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뒤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2번 높낮이가 수동 자동이에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는 것보다 배터리 충전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예전 책에 나왔는데 개정판에는 내용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자동이다. 4번 철제로 하면 녹슬겠죠. 5번 불편한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문제 63번.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부는 따뜻한 물에 담가 실온에 보관한다. 2번 우유, 유제품은 냉동 보관한다. 3번 열대 과일은 냉장실에 보관한다. 4번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5번 생선류는 내장을 제거하지 말고 냉장, 냉동 보관한다. 정답은 4번 달걀은 씻지 않는 상태로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4번이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그림을 잘 봐보시면 이런 마크가 있네요. 이걸 제대로 설명한 걸 찾아보세요. 1번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한다. 2번 옷걸이는 빼고 뉘어서 건조한다. 3번 옷걸이는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한다.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한다.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한다. 4번이 세탁 표시에 대한 방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4번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준다. 5번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이것이 대상자의 일상 업무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3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3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3번이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치매 대상자가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이 옷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입고 함께 산책 가요. 2번 어떤 옷을 찾으시는 거예요? 3번 옷을 꺼낸 김에 안 입는 옷을 버릴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옷장에 넣어주세요. 5번 옷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정답은 1번 이 옷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입고 함께 산책 가요. 1번이 치매 대상자의 이런 반복 행동을 할 때 돕는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고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음식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고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말한다. 4번이 계속 밥을 달라고 하시는 치매 어르신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처럼 네, 어르신 식사 지금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수용하고 얘기를 경청해 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대상자가 먹은 식판을 치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둔다. 그리고 달력이나 이런 곳에 대상자가 식사를 했으면 직접 표시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69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2번 콩 고르기를 하게 한다. 3번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4.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정답은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자는 공간이 너무 습하거나 덥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온도 같은 거나 환경,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잠이 깨겠죠. 드라마나 이런 거. 콩 고르기 같은 경우는 너무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잠이 깨게 돼요. 각성하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운동도 낮 동안에 해야 되지 잘 때는 하는 거 아니고요. 낮잠을 자게 하면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문제 70번.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외에 배의 코스를 만들어준다. 2번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3번 콩나물을 다듬도록 한다. 4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번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콩나물을 다듬도록 한다. 3번이 낮 동안 이렇게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낮에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번은 뭐가 틀립니까? 실내라고 해야 됩니다. 실내에 배 코스를 만들어준다.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다음 2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과 바늘은 또 위험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단추를 달게 하는 복잡한 일은요, 치매 어르신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일, 간단한 일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4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뭐 간식을 준다. 이거는 배회와는 또 상관이 없고, 5번 현관문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어르신이 나가버려서 실종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7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가 나 빼고 너희들끼리 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라고 말하네요. 이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1번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2번 조금 전에 돼지고기를 함께 먹었잖아요. 3번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4번 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5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정답은 4번 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번이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치매 증상이기 때문에 진짜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분을 안심시키고 이분의 이 대화를 수용해주는 내용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제 72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5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2번 밖이 어두워서 못 간다고 설명한다. 3번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번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정답은 5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5번이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해질녘이 되면 이거 무슨 증상이죠? 석양증후군이죠. 더 심해지니까 이때 애완동물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한다. 함께 다과를 먹는다. 간단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뒤에서 껴안아 신체 접촉을 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1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2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3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 1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치매 어르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면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죠. 2번 같은 경우는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거는 학대일 경우 신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인이 아니라 여기까진 맞아요.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 맞는데 권위적으로 말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모르는 척을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빼고 2, 3, 4, 5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문제 75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 시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인다. 2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3번 실내에서 소화기 사용 시 문 쪽으로 분말을 쏜다. 4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양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정답은 1번 이동 시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인다. 이때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소매로 가리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승강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실내에서 소화기 사용할 경우는 불이 난 방향으로 쏘고요. 그리고 또 너무 큰 불, 천장까지 난 불이라면은 소화기 사용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은 불일 경우는 소화기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가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으면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은 양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또 번갈아 짚으셔도 안 되고요.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입과 코를 가리고 엎드려서 최대한 낮춰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6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2번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번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번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 3번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탈출을 하셔야 돼요. 2번 탁자 아래 밑으로 엎드리시고요. 그 다음 4번은요 승강기 안 되고 계단 이용하시고 5번은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문제 77번. 대상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2번 손수건을 입에 물려준다. 3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번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힌다. 1번이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때, 경련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입에 침이 또는 분비물이 많을 때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손수건이나 뭐 양말이나 이런 거 입에 물리면 질식의 우려가 있어서 숨 못 쉬죠. 3번은요. 항경영제를 선생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제공하시면 안 되겠죠. 4번은요. 머리를 뒤로 젖힌 게 아니고요. 그리고 꽉 붙잡아줘도 안 됩니다. 떨고 있을 때는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 똑바로 눕히고, 이건 맞죠. 근데 목 아래가 아니라 머리 아래에 베개를 받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8번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2번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데워준다. 3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4번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번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3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말을 보면요. 먼저 가 호흡 확인, 나 반응 확인, 다 가슴 압박 시행, 라 도움 요청과 119 신고, 마 회복 자세. 이거 순서대로 나열된 번호는 몇 번인가요? 자, 1, 2, 3, 4, 5번 중에 번호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 나라 가 다 마. 반응 확인을 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으면 119와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신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로 숨을 쉬는지 빠르게 확인한 다음 사람이 심정지 상태라고 파악이 되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깨어나거나 의식이 돌아오면은 회복 자세를 한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번 패드는 대상자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4번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총 45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27개 이상 맞으셔야 실기 파트 합격이 됩니다. 몇 개 맞으셨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회 모의고사 필기 파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